그리고 그 무한한 능력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죠. 이것만 확실히 된다면 앞에 언급한 6개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도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아무리 공부해도 제자리인 것 같은 성적, 시간이 지날수록 합격 가능성이 가까워지기는커녕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옆 친구들은 성적이 잘만 오르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을 때 가슴이 답답해져만 오죠. 저에게도 물론 그런 시기가 있었고 친구나 후배들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적도 많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은 분명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상황이 분명한데요. 저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가에 대해 여러 케이스들을 분석하고 또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7가지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잘해오고 있는 사람도 성적을 더욱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보는 건 당연하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는 건 더 당연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 7가지 항목은 공부 내적인 원인 4개와 외적인 원인 3개로 나뉘는데요. 내적인 원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목표 설정. 이 목표 설정은 단순히 대학을 어디 가겠다,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과목 자체에 대한 디테일한 목표 설정을 말하는 건데요.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은 보통 여러 과목들로 나뉘어져 있고 그중 성적이 안 나와 고민인 과목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과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목표 자체가 높지 않은 것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가령 수능 수학은 90점만 맞겠다, 공무원 시험 이 과목은 몇 점만 넘겠다, 이런 과목들은 본인도 모르게 공부 범위 및 공부량을 타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점을 위한 공부법과 합격을 위한 공부법은 따로 있는데 오히려 이런 과목을 100점을 위한 공부법으로 방법론을 바꾸고 공부를 해나간다면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챙기게 되면서 그만큼 성적 향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잘 해나가고 있는 과목은 합격을 위한 공부법으로 적당히 밸런스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100점을 위한 공부법과 합격을 위한 공부법의 차이는 추후에 따로 다뤄볼 건데요. 그래도 지금부터 말할 3가지 항목이 100점을 위한 공부법을 암시하고 있으니 계속 들어가 보자고. 둘째, 공부 시간. 성적 향상을 위해선 공부의 절대량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절대적 공부 시간의 확보 또한 반드시 필요한데요. 보통 순공 시간이라고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강 듣는 시간도 순공 시간으로 치던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순공 시간과 인강 듣는 시간은 분명 분리가 필요하고 순공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하소연하는 학생들 10중 8구는 순공 시간의 대부분을 인강으로 채워놓는 경우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은 혼자 스스로 공부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유명 강사의 인강 또한 포기할 수 없죠. 분명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강 또는 학교 수업과 자습의 비율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학교, 인강 수업 내용이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는 자습의 시간을 확보해주는 겁니다. 이 비율이 깨지는 순간 순공시간 밸런스가 무너진 것을 의미하고 열심히 들은 수업과 인강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더 들어가 봅시다. 완전히 이해된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진도에 해당하는 문제집의 문제 또는 기출을 거침없이 풀 정도인 겁니다.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인강 시간과 자습 시간을 잘 조절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인강을 포기할지언정 본인의 자습 시간을 포기하지 마세요. 셋째, 타격률. 여기서 타격률이란 본인이 예상한 곳에서 시험 문제가 얼마나 출제되었느냐입니다. 제가 진짜 공부법에서 강조했듯이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선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잘 추려서 반복해서 보고 시험에 나오지 않을 만한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막상 시험이나 모의고사를 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 이렇게 된 건 결국 타고난 공부 센스가 부족하거나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걸 기르는 건 후천적으로도 가능한데 이건 따로 컨텐츠로 다루어야 할 정도로 분량이 방대합니다. 어쨌든 이게 안 되는 레벨에선 본인의 공부 범위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점지하는 능력이 부족하니 내가 이것까지 외워야 하나? 라는 개념들을 이건 나올 수도 있는 개념들이구나로 대대적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수반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타격률이 부족한 사람이 제대로 공부했을 때 시험이 변별력 있게 나온다면 대박칠 가능성도 있으니 손해보는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넷째, 방향성. 제가 재생 목록 암기법 무기창고에서 여러 암기법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책 한 권을 머릿속에 넣는다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책 한 권을 머리에 넣는다는 것은 교과서의 글자들이 아니라 내용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핵심 키워드 위주로 시험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머리에 때려 넣어서 그 교과서 전체의 맥락을 잡는 게 핵심인데 자잘자잘한 단어와 내용을 외우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저자가 이 단원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파하려는 생각으로 접근하세요. 그게 곧 시험 문제로 연결됩니다. 타격률과 방향성이 상반된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니에요. 구석진 내용을 보더라도 그 자체에서 핵심 내용 위주로 간파하고 간다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외적인 원인 이어서 들어갑니다. 다섯째, 휴식 및 취미에 대한 개념. 여러분은 일주일의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나요? 혹시 일주일에 반나절 또는 하루를 온전히 휴식을 위해 빼놓은 분이 계신가요?
만약 노력 대비 결과가 잘 나오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 그렇게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성적이 안 오르고 있다면 이 휴식 시간마저 반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들은 그 시간마저 공부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주일에 반나절도 쌓이면 생각보다 큰 시간입니다. 그리고 관성의 법칙에 의해 그 시간도 자칫 잘못하다간 길어질 수 있는 거고요. 시험이 단순히 암기력과 지능만을 측정한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시험은 수험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참고 노력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종의 관문이라는 개념 또한 챙기셔야 합니다. TV 보기 같은 당장의 즐거움을 얼마나 멀리하고 지루하고 괴로운 공부를 얼마나 참아가며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 이걸 끝까지 이겨낸 사람이 사회에 나와 어떤 일을 맡겨도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명심하세요. 노력 대비 성과가 안 나오는 사람에게 그따로 빼놓은 휴식 시간은 물이 새는 것처럼 등수를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섯째, 연애. 수험생 경원 중에 있는 애인 없애지 말고 없는 애인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미 관계가 안정적인 애인이 있다면 도서관 데이트를 즐기거나 만남의 횟수를 줄이는 등 어느 정도의 타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애인이 없는 상태에서 썸이 생긴다? 이때부터 재앙 시작입니다.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예요. 오로지 공부에 집중되어야 할 정신력이 썸남, 썸녀한테 흘러간다면 제대로 공부가 되겠습니까? 특히 초반의 남녀 불문, 외모를 치장하는 시간, 데이트 장소 검색, 잦은 만남 횟수로 인한 절대적인 시간 소비량도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 주위를 보면 수능 시험 때 본인 피셜, 공부는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항상 이성에게 큰 관심을 보이던 친구들, 수능 전부터 교제를 시작한 친구들, 고시 준비 중 소개팅 하러 다니던 친구들, 열의 9은 결과가 처참했습니다. 딱 한 명 괜찮았던 친구 있네요. 공대 같은 과 1년 후배인데 행정고시 학원 가더니 얼마 후 거기서 같은 수험생 여친 사귀더라고요. 근데 1년 반 만에 그 친구는 행시 붙고 여자친구는 떨어졌습니다. 다음 해에 여친분도 붙고 몇 년 후에 결혼하더라고요. 이 정도 퍼포먼스 낼 자신 있으면 사귀셔도 됩니다. 정리하면 이성에게 관심은 보이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고 목표한 곳에 합격한다? 지금보다 만날 수 있는 이성의 폭이 몇 배는 늘어납니다. 이건 제 경험과 주위 사람들 경험으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번째, 동기부여.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능력은 정말 무한하다고 믿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능력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동기부여죠. 이것만 확실히 된다면 앞에 언급한 6개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도 할 수 있어요. 정신의 날이 바싹 서 있는데 이 세상에 못 배워버릴 일이란 게 있을까요? 저는 수능을 준비하던 시절부터 모든 시험이 끝난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만큼 강한 동기가 있다는 뜻인데요. 당연히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동기는 아니겠죠. 단순히 동기부여 영상 하나 본다고 그만큼 단단한 동기가 만들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왔던 경험들, 읽었던 책들, 만났던 스승님들, 이들을 통해 키웠던 마음의 힘을 여러 동기부여 영상에 걸쳐 구독자분들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하나 본다고 당장의 인생이 확 바뀌진 않을 테지만 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조금씩 인생의 궤도를 유리한 방향으로 반드시 조절해 나갈 수 있으실 겁니다. 제 채널을 믿고 구독해주신 분들인데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줬는데도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안 한 사람이 있다고? 어서 눌러주고 바로 다음 영상은 본인이 공부한 것, 오히려 그 이상으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시크릿 비법을 다루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당당당.